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뮌헨 안보회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2007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토 확장 그리고 글로벌리스트의 야심에 대해 경고한 뮌헨 안보회에서 JD 밴스는 꽤나 울림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유럽 정치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유럽연합에 대한 진짜 위협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상당수 한국인들은 이게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 중국 편을 든다고 CIA에 신고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밴스는 진짜 위협은 유럽 내부에 있다면서 대량 불법 이주, 전통적 가치의 거부, 민주주의 원칙의 붕괴를 열거했습니다. 그는 또 유럽에 대해 당신네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한다면 미국은 유럽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밴스는 유럽연합 지도자들에게 유권자들이 말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의 뜻에 반해 정권을 잡게 되면 결국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JD 밴스는 루마니아 선거가 매우 엉성한 근거로 취소됐다고 회상하면서 다가오는 독일 선거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대자들을 억압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만으로는 민주적 위임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밴스는 유럽의 이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민 위기는 수십 년 동안 이민자 유입을 지지해온 정치인들의 의도적인 결정으로 인해 촉발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유럽 유권자들이 통제되지 않는 이주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당국도 이런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위해 러시아에 갈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밴스는 특히 루마니아 대선이 12월에 취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유럽 지도자들이 자국 유권자들을 두려워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툭하면 선거 실패 원인을 러시아의 개입으로 돌리는 서방 주류 정치인들이 유권자들과 점점 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방 정치인들에게 반체제 정치의 부상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 대선 취소와 관련해 민주주의 사회가 20만 달러의 소셜미디어 광고로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첨언하자면 루마니아 대선 취소와 관련해 한국 매체들은 완전히 거꾸로 된 가짜뉴스를 쏟아낸 바 있습니다. 야당 후보가 압도적이었는데 집권당이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이용했다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는 물론이고 러시아가 선거 개입을 했다고들 떠들어댔습니다. 하루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참 많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지난 12월 우파 야당 후보 칼린 조르제스쿠가 예상을 깨고 경쟁에서 앞서자 헌법재판소가 대선 1차 투표를 무효화했습니다. 당시 유럽연합과 루마니아 집권당은 러시아가 조르제스쿠를 지원했다는 주장을 유포했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러티브는 미국이 내셔널 인다우먼트 포 디모크라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 NGO 콘텍스트에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NED는 예전에 CIA가 은밀하게 했던 일을 대부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조르제스쿠를 지원했다는 이야기는 루마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과 미국 고위 관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밴스는 EU의 주류 정당들이 자국민을 무서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거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혀 연정 파트너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대한당을 거론했습니다. 밴스는 루마니아 대선 취소나 바이든 시대의 미국, 독일, 스웨덴의 광범위한 컨텐츠 검열과 언론의 자유 제한에 대해 기뻐하는 듯한 브라셀 관리들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가 유럽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한 모든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JD 밴스는 뮌헨 회담에 참석하기에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의 주류 정치인들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소련식 어휘를 채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밴스는 유럽연합 엘리트들이 이주와 같은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일반 시민의 견해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보다는
반대 의견을 검열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를 잘못된 정보와의 싸움으로 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EU 지도부에 대한 비판가들은 수년 동안 비슷한 유사점을 그어왔습니다. 2016년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브라셀의 회원국에 대해 모스크바에 대한 비난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라브로프도 유럽연합은 과거 소련처럼 회원국의 핵심 경제적 이익보다 이념적 교류를 우선시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23년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도 유럽연합을 소련의 빈약한 현대적 패러디라고 묘사하면서 EU 지도자들이 냉전 당시 모스크바가 그랬던 것처럼 동유럽 국가들을 지배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공산주의 소련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을 동결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NED 조직 내부에 혈전이 일어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재정적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1983년에 설립된 NED는 공식적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적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외국 내정에 개입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비판자들은 NED가 예전에 CIA가 처리했던 은밀한 기능, 특히 외국 정부를 전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능을 인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성부를 이끌고 연방 지출을 삭감해온 일론 머스크는 NED를 지목해 사기를 치는 사악한 조직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한 NED 직원은 매체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피바다 같다면서 급여와 기본적인 경비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ED는 다른 나라 주권 정부를 약화시키는 정치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예산국장인 러셀 버트가 설립한 싱크탱크인 Center for Renewing America는 2월 7일 보고서에서 NED가 우크라이나에서 정치적 혁명을 촉진하려는 CIA와 국무부의 강화된 노력에 창끝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NED가 수천만 달러를 수많은 우크라이나 정치단체와 반러시아 이익단체에 흘렸으며 오렌지 혁명과 마이단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NED는 또한 조지와 키르기스탄에서 컬러 혁명을 소원하고 벨라루시, 세르비아, 이집트 야권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외국의 내정과 부정선거에 개입해온 것은 중국이라기보다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USAID, NED 같은 비영리 기구를 통해 납세자의 돈을 외국 내정 간섭에 사용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그 악의 사슬을 끊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